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9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동안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성역 없는 감사를 주문했다. 이런 얘기들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감사국장을 4개월 만에 교체했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왜냐면 최재형 감사원장도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언론에 나온 거에 팩트를 하나 체크를 해보면, 우선 이게 이제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라고 하는 것은 월성에서 1983년 4월 달에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수명이 20년이기 때문에 2012년에 이제 설계 수명이 끝났죠. 그래서 설계 수명이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재평가해서 2022년까지 10년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30년 동안 가동을 하는 것이죠. 잘 아시지만 외국 같은 데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50년 내지 60년도 원전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됐다고 해서 폐쇄한다 이런 건 얘기가 안 되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우선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1차적으로 수명이 연장돼 있었는데, 그때 7천억 원을 들여서 보강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3년 정도 일찍 사망 선고를 한 겁니다. 2018년 6월에 경제성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결정을 해서 폐쇄를 했는데, 이것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폐쇄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원래 탈원전 정책이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그럼 이제 우선 경제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12년에 수명 연장할 때는 그럼 그때는 도대체 뭘 근거로 경제성을 판단했느냐 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왜 갑자기 경제성이 떨어지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벌어진 끝에 작년 9월 달이죠. 국회에서 감사원에다가 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 하는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감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은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감사 요청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작년 9월부터 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공기관 감사국에서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감사를 하려면 주로 이제 산업자원부나 산업통상자원부나 아니면 한국수력원자력의 감사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고, 그렇다 보니까 원래부터 이 감사가 과연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강력한 의문이 제기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아니, 궁극적으로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그거에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거기에 코드를 맞췄는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의 그 감사팀이 가서 그거를 뒤집는 감사를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정한 정도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됐던, 예상이 됐던 그런 감사였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데에서 감사원에 가면 이제 자료를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런 자료들이 안 준 겁니다. 그런 자료를 안 주면서 일부는 정부 정책이 탈원전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안 줘도 무슨 다른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 버티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감사원 정도가 와서 자료 요구를 해? 우리가 안 주면 청와대에서 지켜줄 거야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저라도 그렇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 덥석덥석 내놨다가 감사원에서 그럴 리도 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감사원에서 이거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 다시 해라, 그래가지고 만약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가 무산이 되고
다시 만약 그 가동을 시작했다? 이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혹독하게 당할까요? 한국수력 원자력 우선 너희들은 왜 쓸데없는 자료를 감사원에 줘서 그러냐? 그리고 감사원 너희 참 눈치 없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뭐 더욱 명백하죠.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이 사람들이 왜 그 자료를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죠. 그래서 무려 2개월간을 허비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팩트로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2개월간 허비하고 나서 겨우 자료라고는 줬는데 핵심 자료는 빠진 자료를 확보를 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 일부는 뭐 지우고 막 핵심 내용을 지우고 주고 그래서 컴퓨터를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그 컴퓨터의 일부를 복구했다. 이렇게까지 돼 있거든요. 이 정도면 아마 파기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 문서가. 그러니까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느냐 이걸 확인할 수 없도록 아마 그랬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물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부실한 감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돼 있죠. 시국장에 의해서 성역 없는 감사는 공직사회에서 누구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문제 제기조차 금기시되는 그래서 감사할 경우에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영역에 대한 감사를 말한다. 그러니까 성역 없는 감사에 대한 정의죠. 그 다음에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그 다음에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검은 것을 검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원장인 내가 사냥개처럼 달려들려 하고 여러분이 뒤에서 줄을 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의욕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하면서 자, 그 이준재 공공기관 감사국장을 산업금융감사국장으로 발령을 내고 그 자리에 유병호 심의실장이라는 사람을 앉혔습니다. 감사원 내에서는 유병호 심의실장은 정말 성격이 칼같아서 이런 식의 감사를 제대로 해낼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감사원 국장의 책임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분석에 따르면 감사원의 2인자인 감사원 사무총장 김종호 사무총장이죠.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원래 감사원 출신입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한 1년 남짓 국장 하다가 이 사람이 바로 공공기관 감사국장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청와대에 가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다가 한 1년 남짓 하다가 다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이 감사를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뭐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요인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그보다는 오히려 감사 자체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수원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료를 제대로 안 줘서 부실했던 것도 있지만 그 자료를 제대로 안 줬을 경우에 이 공공기관 감사국장, 감사원 감사팀이 자료를 받아내도록 노력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감사원법에 다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되거나 게을리할 경우, 자료 제출을 게을리할 경우에는 그 기관장한테 문책,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다 같은 공무원들 또는 공공기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뭐 자료 좀 안 준다고 그래서 그 한수원이면 한수원 사장한테 산업통상자원부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자 누구 징계해 주세요, 문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실제 그런 일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료 안 주는 거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그냥 협의를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자료 안 주면 우리 감사 못 하는데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 대개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을 부분은 받고 뭐 좀 또 제외해 줄 부분은 제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2달 동안이나 그 제대로 해결을 못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최재형 감사원장이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 그거는 오로지 이준재 공공기관 감사국장 이 사람만의 문제였겠는가?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물론 문제였지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 자료 미제출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 대처를 안 한 부분. 왜냐면 만약에 대처를 안 한다고 그러면 사무총장한테 보고를 하고 감사원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 문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 왜 허가를 안 했겠는가? 적어도 사무총장은 아마도 사무총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모르죠. 이 사람이 청와대 입장을 생각해서 그거를 미정미정 했을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보다는 이 감사국장 자체가 조금 미적거렸을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냐 해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국회에서 작년 9월 달에 감사 요청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3개월 내에 감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야 되고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2개월 단위로. 그래서 2개월 단위로 한 번 연장하니까 5개월이 됐죠. 그런데 그러면 올해 2월 말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또 4월 말까지로 연장을 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4월 달에 4월 9일 날, 또 10일 날, 13일 날 이렇게 3차례 감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이게 다 총선 전이죠. 근데 3번 다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총선 직전이니까 총선에 미칠 파장 같은 걸 고려해서 뒤로 미룬 건 아니냐. 감사위원회 이제 결정이 나야 이걸 공개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이제 관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감사위원회 결정이 난다고 해서 곧바로 이걸 공표하는 거 아닙니다. 결정이 나고 나서 공표하는 데까지 또 시차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 결정했다고 해서 총선 전에 반드시 공표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총선 전에 왜 보류를 3번씩이나 했느냐 하는 부분은 첫 번째, 감사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럼 왜 부실했느냐? 관련 기관의 비협조. 그런데 이 비협조를 제대로 그걸 협조적인 자세로 이끌어내지 못한 것, 이건 이제 담당 국장의 그 책임과 더불어서 담당 국장의 어떤 역량, 의지,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돼 있겠죠? 그러면 감사위원회의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류 결정을 내는 게 첫 번째가 바로 그 이제 감사 자체가 좀 부실했을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안에서 야, 이렇게 나갈 경우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아까 이거는 좀 곤란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붙잡고 있을 가능성. 이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거는 감사위원회에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에는요, 잘 아시지만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보면 5명의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사람은 감사원 출신입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뭐 감사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정무적 판단보다는 감사원 본연의 임무에 따라서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지금 그 평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총리실 공무원 출신입니다. 뭐 이 사람도 특별히 어떤 입장을 낼 것 같지는 않고 원래 전형적인 공무원 출신이에요. 또 한 사람은 이화여대 교수 출신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사람들보다는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했던 김진국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민변 출신입니다. 민변 출신의 김진국 감사위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상 감사위원회의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평가가 감사원 내외부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사람은 바로 문재인 정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재인 정부는 민변과 거의 한 몸통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민변, 참여연대 이런 데인데 민변 출신이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했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로 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무적 판단, 다른 감사위원들이나 아니면 감사원 전체 내부에서 정무적 판단과 관련해서 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감사원장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감사원 지금 국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불만, 이거는 바로 이 김진국 감사위원에 대한 불만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찌 보면 감사위원회의에서 불만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공공기관 감사국장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 어떤 사인을 준 것이 아니냐. 저는 이 관측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좀 이리저리 해보니까 그런 관측이 보다 더 타당하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근데 이 이제 결국은 감사위원 회의에서 이게 보류된 것이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누군가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감사원 사무총장 같은 사람은 대개 이 경우 이 감사위원회에 넘기는 사인만 하고요. 정말 가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아예 불참해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원 사무총장의 그 역할은 감사위원회에서 별로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들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이 감사가 제대로 그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감사가 뭐 보완 감사를 하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보류라는 거는 보완 감사도 지시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하면 보완 감사를 하든가 아니면 지시하든가 아니면 아예 이것을 보류한 걸 다시 재결정을 해서 이 부분을 그 국회에 통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의 역할이 훨씬 더 강하다. 근데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한때 뭐 사퇴도 검토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냥 물러날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원 본연의 업무와는 상관없이 자꾸 정부의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주변으로부터 그런 시선을 받고 있는 감사위원 이 사람과 정면으로 맞서서 감사원의 그 원래의 사명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